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그 독감과 폐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요. 주변에 진짜 감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군대에서 독감이 걸려서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가서 한 이틀을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감은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률 탑3를 보면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인데요. 폐에 폐포의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전신 쇠약으로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것과 서서히 질식되어 죽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폐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스를 교환하고 삼과 연계 균형 유지를 도와주고 면역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산과 연계 균형 유지를 도움을 주는 건 혈액은 pH가 한 7.35에서 7.45로 약 알칼리성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폐가 CO2를 내뿜으면서 염기성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감기 증상은 뭐 선생님들 다 각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기에 콧물, 목 간지러움, 재채기.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이 약간 간질간질한 게 아니라 목이 찢어질 듯이 아픈 침을 삼켜도 그런 정도로 약간 조금 감기 증상이 더 약간 더 독해졌다? 심해진 것 같고요. 감기의 진행 상태를 보면 코막힘, 뭐 미열, 기침, 피로감 이렇게 있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면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감기는 약을 먹어도 열을 뭐 안 먹어도 뭐 열을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따뜻한 차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 충분한 수면, 그러니까 면역력이 잘 작동하도록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저는 모든 걸 스탑시키고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라고 했었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항염증제, 뭐 수염제를 먹어서 통증과 열을 완화시켜주고 잘 쉬지 못해 염증이 심해지면 다른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감기 예방으로는 손 씻기와 감염 예방이 있고요. 자, 선생님 잠깐, 독감, 선생님 잠깐만 안으로, 앞으로 가서요. 예, 저 위에 PPT를, 그치. 여기서, 여기, 아닌지? 두 번째 장. 아니, 선생님 다시 넘겨보세요. 또 넘기고, 여기.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항염증제, 소염제를 먹어서 통증과 열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항염증제나 소염제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 음. 이때만큼은 좀 약간 독하긴 하지만 페놀계 오일 그 오레가노나 타임이나 클로브를 저는 캡슐에 담아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항생제 역할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네. 하고 있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강차라든가, 음, 그죠? 레몬차라든가, 시나몬차라든가, 이렇게 몸에 열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차를 꼭 드시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따뜻한 차가 면역력 높아진다 나와 있지만, 항염제나 소염제를 우리가 매번 먹을 순 없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초기에, 그러니까 심해졌다면, 이제 목에 염증도 생겼다 하면 그렇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음, 콧물 조금 나고 목 간지러울 때, 애초에 첨서부터 이제 그렇게 따뜻한 차를 좀 먹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시나몬 실제로 차를, 응. 선생님 실제로 목이 그렇게 감기가 심하지 않고 초기 증상에는 저는 따뜻한 차에다가 페퍼민트 한 방울을 넣어서 먹을 때 되게 음,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반팔을 입고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뭐 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저녁 때 딱 자려고 하니까 살짝 감기 기운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안 자고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그냥 잤을 텐데 안 자고 가서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그냥.
음, 그리고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따뜻한 물 한 잔, 그러니까 차도 아니도 물 한 잔만 먹어도 그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또 그 시나몬 차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혈당이 한 20 정도 떨어져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매일 먹으면 안 되겠죠. 시나몬도 좀 약간 자극이 있잖아요. 그럴 음. 경우에는 시나몬 오일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밥하는데 한 방울 딱 넣어서 제가 해봤는데 먹기에 괜찮더라고요. 저 중간에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이제 넘어가 아, 보세요. 네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 전염성이 진짜 높은 질환이고요. 감기는 약간 으실으실 몸이 안 좋다가 심해져가는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데, 독감은 아주 급격하게 발병합니다. 독감의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심한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뭐 두통, 메스꺼움,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고요. 독감 자체보다는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서 전체 면역력이 약화되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으로는 독감 백신 접종,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위생 관리가 있는데요. 손 씻기나 마스크, 이 닫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폐렴의 합병증으로는 면역력 약화로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폐가 나아도 폐가 이미 망가져 후유증으로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요 얘기가 있는데요. 전신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유발하고,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된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가 드물지만 심근염이나 뇌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독감은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전염 질환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65세 이상의 연령들에게는 독감 예방 접종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일상생활 속에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뭐 간단한 거, DIY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 천연 핸드워시 만들기입니다. 이건 진짜 간단하거든요. 250ml 기준으로 1.5% 블렌딩 비율로 만들어 보면 한 75방울 정도 들어가는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계면활성제, 거품나게 하는 애플워시, 그 다음에 이제 로즈워터. 로즈워터 대신 다양한 워터 종류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아로마 오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기에 애플워시를 한 40% 정도만 따르고, 거기에 저는 여기 뭐 아로마 오일을 모렌지,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클로버 이런 것들은 사실 온가드에 들어 블렌딩 되어 있는 오일들을 제가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냥 조금 선택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은 조금씩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거품이 나지 않게 아로마 오일을 애플워시와 잘 섞어주고요. 나머지 이제 한 150ml를 이제 워터로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고 내용물이 잘 섞이게 해서 흔들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천연 핸드워시를 욕실에 놓고 쓰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닦고 나면 이 공간에 욕실에 되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폐렴과 어떤 감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